자, 오늘 4시간 교육 중에 벌써 절반 달려오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이제 2시간만 더 하시면 어려운 전기를 들으신다고 오늘은 진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조금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직접 만지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파트에는, 공동주택에는 이런 계통으로 내가 전기를 쓰고 있구나.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구나. 내가 이 시설을 볼 때, 내가 큐비클을 점검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대부분은 육안 점검이 최우선입니다. 그죠?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상 상태이고 어떤 것들이 비정상적인 상태인가를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관 점검을 할 때는 실제 여러분들의 감각을 다 살리셔야 돼요. 전기실에 평상시에 발생했던 소음이 아닌데, 또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또는 어딘가 저렇게 색깔이 왜 저렇게 검붉게 변해 있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점검이면서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설들을 보실 때 각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큐비클을 여실 때, 큐비클을 열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신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큐비클의 첫 번째입니다. LBS 판넬이죠. 하이볼테이지 원 판넬에서 딱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있는 게 LBS입니다. 부하 개팩이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여기 못잤네.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차단기는 어떤 이상 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검출해내고 자기가 떨어뜨릴 수 있는 검출 장치가 있다라면, 개폐기는 그냥 단순하게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LBS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는 없으나 전력용 퓨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스가 보이시죠? 빨간색, 흰색, 파란색 좀 있습니다. 3상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3개 이상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도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개폐기가 보이시고 LBS라고 도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들의 첫 판넬을 열었을 때, LBS 판넬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가, 접촉부에, 여기 접촉부에 이상 변형이 없는지, 혹시나 시커멓게 그을린 곳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과열되거나 변색되는 게 없는지, 색깔은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LBS 요 아래쪽으로 보면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요거부터 볼게요. LBS 뒤에 보시면 부하개폐기 뒤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차단기, 파워 퓨즈하고 똑같은데요. 어떤 차단 성능을 가지고 있는 퓨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퓨즈들에 대해서 이상 변형이 일어나 있는지, 이게 터진 거죠. 각 상에다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금 시커멓게 변한 거 보이시죠? 만약에 한 상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두 상이 같이 지금 전부 다가 폐회로로 구성해 있기 때문에 한 상이 영향을 받아서 터졌다 하더라도, 소속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상이 그냥 외형상 괜찮아 보이더라도 같이 교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뒤쪽의 모습,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데 접촉 부위가 녹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 애자 부분에도 지금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기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닥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이런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절연을 파괴시켜서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실에 가보시면 정말 집에 있는 지금 이 바닥만큼이나 바닥 관리를 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정전기 발생을 줄이고 이런 먼지들에 의한 아크라든지 이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시는 거죠. LBS 판넬에서. 그러면 LBS 판넬 아래쪽에 그 부스바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LA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피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렉이는 뭐냐면 부하측 2차 측에, 그러니까 LBS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서요, 접지하고 바로 물립니다. 도면을 보시면 LA가 3개가 있고 여기에 접지와 일종 접지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도면상으로도 보이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전압이 오면 바로 여기서 스위치가 탁 붙어서 이렇게 바닥 쪽으로, 접지 쪽으로 바로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LA입니다.
그러면 요 LA 같은 경우에는 적재선의 단선과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용기에 금이 가 있거나 충격의 흔적이 없는지 점검하고 유지관리 요령도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아 이렇게 생긴 게 LA구나, 아 이렇게 생긴 게 LBS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큐비클을 개방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파워 퓨즈죠, 그죠? 파워 퓨즈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류형이라고 그러고요, 비한류형이라고 그러는데, 둘 다 기능은 같습니다.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락 전류를 차단하고 오작동 여부 경제적이죠. 파워 퓨즈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두꺼비집 있을 때 두꺼비집에 우리가 퓨즈 연결해서 퓨즈가 끊어지잖아요. 파워 퓨즈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안에 퓨즈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고리에다가 파워 퓨즈 교체하려고 그러면 또는 정전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고리에 열고 DS봉으로 잡아당기죠. 투입을 시킬 때도 탕 하고 열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파워 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 퓨즈도 한 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두 상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 상을 함께 교체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파워 퓨즈 정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파워 퓨즈 정도는 예비품으로 구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요령에는 표면의 변색 여부, 손상 정도를 보시고요. 표면에 금이 가 있거나 충격 흔적이 없는지, 요거는 한 상이 용단되었을 때 무드를 교체하는 걸로, 교체 시에는 용량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 정도예요. MOF는 계기형 변성기라고 해서 생긴 것은 그 변압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변압기보다는 사이즈가 적고 변압기 앞쪽에 지금 부착이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MOF가 하는 거는 뭐냐면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줬을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계량기를 아침마다 보고 전기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지에 이렇게 쓰시죠. 유효 전력 얼마, 무효 전력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계량기를 읽기 위해서는 특고압을 가지고 와서 그 계량기를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특고압을 이 MOF를 거치면서 그 계량기가 읽을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쪽에서 MOF 판넬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수전 설비에서 가장 바닥에 가까이 있는 설비가 뭔 줄 아세요? 바닥에 가장 가까이 있는 MOF예요. 다리가 얘가 제일 짧아요. 바닥에 놓여져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연결돼서 부착되어 있죠. 부착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바닥에 자기가 등치가 크니까 바닥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준공된 지 오래된 전기실을 가진 현장에서는 만약에 기계실, 급수실하고 전기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만약에 급수실에 문제가 생겨서 침수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 중에 하나가 이 MOF입니다. 그래서 물이 잠기기 시작하면 물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코일도 감겨있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 기능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MOF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닥에 감지기 혹시나 그 오버가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경보 설비를 만들어 뒀다라면 적어도 MOF보다는 조금 더 낮은 곳에서 검출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경보 설비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참고적으로 필요하겠죠. 자, 이런 MOF가 하는 일은 말씀드렸어요. 특고압을 계량기가 읽을 수 있는 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계를, 이 설비를 볼 때 오염, 방미, 도장의 방미, 이완, 녹발생 상태라든지 접시선이 손상되지 이쪽에 뭐 초록색으로 이렇게 접시선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속부의 이완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리드선 접속 상태, 진동 이완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음새, 냄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유지관리 요령입니다. MOF에 대해서 혹시나 고장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기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들인데 요 열화 과정, 커브에서 열화하는 과정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우리 현장에서 이만큼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가 어떤 현장이냐면 먼지가 많은 현장, 분진이 많았던 현장에서 발생한 열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실에도 먼지가 많은 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전 작업할 때 꼭 그 청소 작업을 같이 하는 이유가 전기 설비에 대해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PT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특고압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전압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PT라고 보시면 됩니다. PT도 각 상과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건식 P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1차 측에서는 22,900이 들어오고 2차 측으로 나가는 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계량기가 읽을 수 있는 그 계기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전압이 사용하고 있는 110V로 변환되는 그게 PT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PT도 마찬가지로 뭐 공지는 반주는 이상은 혹시 웅거리는 소리가 평상시에 들렸던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소리인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냄새, 균열이나 방해현상, 방전의 흔적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T예요. CT는 뭐냐면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보내는 건데 큐비클 문 여시면 측면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래쪽에 붙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T는 뭐냐면 PT랑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전류를 변환시키는 계기형 변류기가 되겠습니다. 이 계기형 변류기도 마찬가지로 점검하는 사항들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계기형 변류기 자체도 이렇게 낮은 걸로 해서 이 변류기가 계기가 읽을 수 있는 전류로 저전류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 중에서 진공 차단기라고 해서 가장 큰 차단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특고압에서 오는 것 중에서 얘가 가장 큰 일을 하거든요. 주 차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고압 차단기로서 진공으로 아크 소호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매우 높은 전연대를 가지고 있고 화재 염려가 없으면 소형 경향이고 구조가 간단하다. 실제로 소형 경향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는 우리가 혼자 취급하기는 조금 작긴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전기 설비 중에서는 그리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공으로 해서 이게 작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소리가 나죠. 탈컹, 쾅 이렇게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도 복귀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V12 같은 경우에는 진공 차단기로서 가장 큰 대표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표 표시기의 표시 상태가 정상인지, 조작, 제어 코일류의 소선 냄새, 진공 밸브의 진공 정도, 측정 등이 유지관리 요령인데 실제 그 V12라든지 뒤쪽에서 보는 A12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3년 동안 얘가 거의 정전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정전이 발생되면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설물 이력관리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뭐냐면 이런 부품들에, 이런 기기들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얘가 갑자기 투입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구입을 한다든지 대체품이 만약에 LG 산적이 있다라면 LG 똑같은 모델이 우리가 바로 올릴 수 있는지, 케이스가 같은 사이즈에 같은 게 있는지, 용량이 같은 게 있는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적어도 이런 것들,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 이력카드에 기록을 하시면서 혹시나 이거는 예비품을 비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교육받으셨듯이 이력관리 카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하시는 것들도 필요하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계정기인데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다 붙어 있죠. 그러면 계정기가 OCR, 그 다음에 OVR, UVR, OCGR, 지압전류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 계정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UVR 같은 경우에는 부족전압 계정기예요. 뭐냐면 전압이 부족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UVR이 어디로 신호를 주냐면 CT 쪽으로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바로 V12가 떨어집니다.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을 만듭니다. UVR이 작동, 부족전압 계정기가 움직이면 신호를 주면 바로 정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전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봤습니다. 수전 설비는 한전에서 들어와서 첫 번째 판넬인 LBS 판넬, MOF 판넬, PT 판넬, V12 판넬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가 변압기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단지에 보면 TR1 판넬, 2, 3 이렇게 해서 그 단지에
규모에 따라서 변압기가 굉장히 많죠. 기본 뭐 3대부터 시작을 해서 5대까지 뭐 더 이상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게 변전설비입니다. 그래서 세대형 변압기, 동력용 변압기 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변압기가 유입식 변압기라고 해서 등치가 크죠. 능력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유입식 변압기가 열이 굉장히 또 관리하시기가 좋습니다. 자기들이 요 안에 보면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고 1차 측으로 들어오는 것과 2차 측으로 내보내는 것들, 이렇게 변압을 시키는 기능들이 이 변압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죠. 이게 변압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이 변압기 안에 철판과 동선들이 그렇게 많이 감겨 있는데 이것들이 붙어 있냐 그게 아니라요. 절연유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붙어 있지는 않고요. 절연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점검사항에 보시면 절연유에 대한 체크사항도 있죠. 유입식인 경우에 절연유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기준들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뭐 상가 이런 것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통상적으로 허용온도는 65도 이하이고 75도 이상이면 경보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두고 95도 이상이면 투입되도록 해줬는데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온도를 체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허용전력 우리가 피크치 얼마 쓰는지 확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 우리 단지가 전기를 많이 쓸 때 피크치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이제 확인해둬야 이 온도 관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하를 많이 쓰게 되면 변압기를 증설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요즘은 뭐 요즘 지어진 건축물들은 증설해야 될 정도는 아니에요. 요즘 한 세대가 쓰고 있는 전기량을 다 계산해서 변압기 용량들이 나오지만 예전에 뭐 한 20년 전, 30년 전 됐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용량이 모자라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증설도 한번 전문가와 상의하셔가지고 검토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몰드형 변압기입니다. 요즘은 거의 몰드형을 많이 써서 이건 건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변압기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차 측, 2차 측이 있고요. 이게 몰드형 변압기. 몰드형 변압기는 소음이 굉장히 많은. 우리 전기실에 들어가면 웅 하는 이렇게 기계음처럼 들리는 웅 하는 소음들은 거의 변압기에서, 이 몰드형 변압기에서 그 소음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변압기 점검을 하실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여름철에 변압기 온도 관리 때문에 큐비클을 전체 개방하고 난 다음에 선풍기를 틀어서 온도 제어를 하는 곳도 있으세요. 요즘 건축물에는 뭐 전기실에 에어컨도 있으셔가지고 온도 제어가 이렇게 쉽게도 되는데 전체를 개방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 G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설치류들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이게 큐비클이 개방되면 어떻게 돼요? 접근 한계거리가 무너질 수도 있죠. 근로자가 어떤 자재를 들고 가다가 충전구에 접촉이 된다든지 여기 지금 전부 다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다 충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방하고 온도 관리하시는 것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그물식으로 해서 중간에 문을 접근 한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중간 문을 하나 만든다든지 다른 온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 특구압을 지금 개방하고 변전설비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는 좀 위험한 상태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변전설비가 지나왔어요. 변압기를 지나면 이제 2차 측에서는 220 또는 380이 나오니까 저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압 배전반에서 가장 먼저 있는 차단기가 기중 차단기라고 합니다. A10이라고 해서 여기는 공기로 차단하는 겁니다. 진공 차단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압부에 가장 먼저 있는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진상 콘덴서라고 해서 콘덴서라는 것은 역률입니다. 우리가 교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만약에 100을 보내준다고 해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클 안에서 이렇게 다 쓰질 못하는 거죠. 100을 써서 100을 다 쓰고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 콘덴서가 하는 게 용량을, 역률을 개선시켜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역률이 안 좋으면 여러분 전기요금 고지서 보시면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률의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 콘덴서를 쓰는데 콘덴서 위쪽으로 보면 차단기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의 용량은 콘덴서 전류의 3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맞아야 되고요. 실제 우리가 정전이 발생하거나 정전 작업을 해야 될 때, 그 검전기로 검전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결 개선기 콘덴서가 잔류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그 차단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콘덴서 전류를 끊어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들을 끊어주는 것도 정전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도 검전기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위죠. 그 다음에 LED 누전 경보기라고요. 모든 판넬에 이제 하부에 보면 누전 경보기가 있어요. 누전 경보기가 각 전로에서 누설이 생겼을 때 경보가 나옵니다. 삐삐삐삐 하고 경보음을 켜놓으면 삐삐삐삐 하고 이제 누설된 이렇게 누전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EL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도통이 되고 있는지, 이게 기기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 버튼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기안전 담당자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누설이 된다는, 근데 오래된 건물은요, 신축 같은 경우에서는 누전 경보기가 누전 차단기가 각 분전반이나 모든 이제 계통에 누전 차단기가 잘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전 경보가 잘 안 뜨는데, 오래된 건축물은 예전에 누전 차단기를 쓰지 않고 배선용 차단기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약하게 누전되는 것들을 못 잡아냈거든요. 배선용 차단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누전이 많이 잡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S입니다. ATS는 뭐냐면 정전이 발생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전에서부터 전선이 쭉 연결이 되죠. 변압기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세 가닥, 네 가닥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세대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그런 이제 계통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상전력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 발전기를 통해서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상구 전등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기실 안에 비상전등, 뭐 비상방송 뭐 이런 것들이 발전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비상전력이 있어요. 그러면 발전기 쪽으로 전선을 옮겨주는 거예요. 절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력 한전 쪽에서 오는 전선 계통에서 전기를 계속 공급을 받다가 정전이 되면 발전기 측으로 회로 쪽으로 붙어야 돼요. 네, 이게 ATS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 발전기가 기동을 안 하는 것은 ATX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체를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전선로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이 되거나 복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ATS로 물려있는 동력이 이렇게 다시 그 한전 쪽으로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TS가 하는 역할은 절체기입니다. 절체계표입니다. 정전됐을 때 또는 복전할 때고요. 세대 분전반 쪽으로 연결이 되면 세대에서 점검하는 분전반이 이렇게 되죠. 옛날 것들도 다 그렇게 옛날 것들인데요. 누전 차단기, 요거는 MC10이라고 해가지고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우리가 MC10 저 앞부에 보면 이렇게 배선용 차단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동력 쪽에서 제어를 하는 기능들을 하는 것이 기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차단기가 이 배선용 차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전 차단기죠. 여러분 누전 차단기 동작 시험 버튼 색깔 혹시 아세요? 무슨 색이에요? 녹색 보셨어요? 맞아요. 되게 옛날에는 녹색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빨간색이 나와요. 지금은 노란색 버튼.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거야. 붉은색 버튼이나 녹색 버튼은 2012년도인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전경보기 동작시험이 노란색 버튼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버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선 달을 다 끊을 때 사용하는 그때 빨간색 버튼을 쓰고요. 예전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데 이거 뭐지? 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작시험 버튼이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누전 차단기는 어떤 일정 부분의 전류가 흐르다가 다시 돌아오는 전류의 양이 보낸 전류하고 100을 보냈는데 100이 다 안 가고 90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다른 쪽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누설된 전류가 근로자가 접촉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설된 전류를 감지를 하면 여기에서 영상연료기가 감지를 해서 위로 힘을 팍 주는 거죠. 그러면 트립 코일이 작동을 하면서 이 차단기 버튼이 탁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은 30A 이하로 하고 0.03초 이내에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그 사람의 인체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체 저항이 있을 때 사람의 몸에 물기가 있으면 인체 저항 자체가 12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전기가 쉽게 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젖은 손으로 뭐 콘센트 전기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저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 몸에 물이 많으면, 사람 몸에 물기가 있으면 저항이 25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사람 몸이 도체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30A까지 전격 강도 전류가 30A잖아요. 30A를 넘기지 못하도록 0.03초는 투입이 되는데 사람 몸에 물기가 있다라면 더 빨리 투입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강도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15mA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욕실 같은 곳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고강도 누전 차단기로 해서 사람을 보호하도록 그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전기 설비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을 때 누전 차단기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어디서 지금 누전이 되는지 찾지 못했을 때 여기 용량을 키웁니다. 30A짜리가 아니라 프레임만 맞으면 50A짜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더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게 참 위험한 짓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의 크기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어떤 차단기를 써야 되는가, 이게 누전 차단기가 맞는지 배선용 차단기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단기 설치에 의해요. 자, 그래서 메인 차단기에는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만약에 이게 이제 과열이 된다든지 이럴 때 기기를 보호해주는 차단기가 배선용 차단기예요.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게 메인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를 쓰고 아래쪽으로 각 회로당 전등이면 전등, 에어컨이면 에어컨, 이렇게 전열이면 전열로 해서 각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연결 상태입니다. 분전반의 상태입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도 누전 차단기를 달았어요. 메인에다가 누전 차단기를 달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때 전체가 정전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를 하실 때도 어느 쪽에 메인이 여기 와 있어요. 만약에 전열 쪽에서 배선용 차단기를 써버리면 약하게 흐르는 누설 전류를 검출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위험이 닥치죠. 그래서 위쪽은 배선용 차단기를 쓰시는 게 맞고요. 아래쪽은 누전 차단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시공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교체를 할 때 옆에 있다고 이게 누전 차단기인지 배선용 차단기인지 확인하지 않으시고 사이즈 프레임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메인의 배선용 차단기 아래쪽 하부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 질문 하나. 네네.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산다는 포함해가지고 전기 안전 관련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수긍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수긍을 받은 사람인데. 쌤 질문 잘. 이게 지적을 보면은. 네. 지금 현재 그와 같이 지금 강사님 말씀대로 그와 같이 지금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네. 배선용 차단기를 아예 못 되고 있다고 배선용 차단기를 처음부터 지급상으로 바꿔줬어요.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부하 설비에다가 배선용을 못 쓰게 됐는지 그거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네. 부하 따라 지금 다른데 아마 지적받은 사항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배선용이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배선용 차단기 자체를 지금 현재 인정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 기준은 저하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다 해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준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쉬는 시간에 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면 지금 대전시의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아닌데 만약에 다르다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정정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C라고 해서
전자개팩인데 이렇게 보이신 거 보셨어요? 우리 펌프 기동할 때 보면 탁 하고 이렇게 이게 여기에서 보면 요게 단순하게 보시면 회로도예요. 그러면 털컥하고 붙을 때 동작 버튼에 램프에 발로 램프에 불이 탁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개폐기 말씀드렸죠? 차단기가 아니라 개폐기로 보시면 됩니다. 저압용 전자접촉기의 온오프에 의해서 모터 등의 부하를 운전 정지시킴으로써 부하를 보호하고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긴 게 배선용이고 이렇게 생긴 게 부하 개폐기고 누전 차단기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전기계통도죠. 그래서 저압번을 빠져나오고 나면 공용부에서 사용되는 부분 각 세대로도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서 연결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등용인데요. 요게 뭐 101동으로 가는 거, 102동으로 가는 거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차단기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CT 보셨죠, 그죠? CT를 통해서 CT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누전 경보기입니다. 그래서 CT 쪽에서 감지를 하면 누전이 뜨죠. 그럼 CT로 신호가 가고 V12를 통해서 정전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배전반입니다. 그래서 저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220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위험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보통 동력부 수전하고 배전은 큰 단지인 경우에는 라인이 다릅니다. 이쪽에 수전, 그 다음에 이쪽에 배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압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배전 설비의 동력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ATS가 여기 있죠.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게 TR이니까 한전 쪽에서 변압기, 네 번째 변압기에서 이렇게 검은 선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ATS가 이렇게 한전 쪽에서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다 분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정전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ATS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발전기 쪽에서 보내는 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스위치가 바뀌겠죠. 이제 ATS가 이쪽으로 절체되겠죠. 절체가 돼서 발전기에서 보내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발전기 동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는 보시면 그렇고요. 앞쪽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ATS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용 전원에서 발전기 라인으로 이렇게 붙는 겁니다. 정전했을 때 이렇게 붙죠. 그리고 복전되면 ATS가 이쪽으로 상용 전원으로 붙어야 돼요. 자동으로 안 되면 저희가 수동으로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 안전관리자께서는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전문적인 전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내용들이죠. 이게 배선 설비의 일종의 간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케이블 트레이를 타고 가죠. 여러분 여기에 초록색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네, 접지선이죠. 이게 끊어졌어요. 도난 당했다는 게 여기 있게 끊어져서 도난 당했어요. 기술도 좋죠? 네, 어떻게 이걸 훔쳐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그 라인의 배전 설비 중에서 타임 스위치 보안등하고 조명등이네요. 여기 스위치 그 크기를 보니까. 요게 타임 스위치가 나는데 요게 꼭꼭꼭꼭 눌러서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고 이런 기준들을 여기 타임 스위치에서 잡아두고 있죠. 그렇죠? 요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발전설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기가 정전이 되면 ATS가 발전기 쪽으로 절체되죠. 그래서 발전기에서 급수 설비 쪽으로 보안등 쪽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빨간색 요 계통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발전기예요. 실질적으로 발전기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발전기를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직무고시에서 보는 것 중에서는 일상점검 중에서는 축전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전압이 12V가 제대로 전압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 경유를 사용하죠. 그죠? 경유가 몇 시간 기동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이 충분하게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냉각기를 쓰기 때문에 냉각기 뭐 보충이라든지 아니면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 같은 거 교체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핵심적인 점검 시험 방법입니다. 별지 서식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 빨간색의 3호부터 별지 서식 5호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시기는 실질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린다면 지금 당장 하실 수는 없지만 3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으실 때요. 한국정기안전공사에서 여러분이 정기검사를 받으실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찍어 놓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어떻게 검출하냐. 아, 저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요즘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할 때 옆에서 물어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지식, 점검, 기술 등을 습득해서 우리가 뭐 도전을 한다든지. 근데 전력기술인협회에서도 지금 어떤 방향을 추천을 하느냐 하면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들을 추천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소방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밀 점검이라든지 요즘은 뭐 작동 기능 점검도 외부 업체, 전문 업체들 의뢰하시는 현장들이 많던데 그렇듯이 전기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단지에 있는 기술 인력만으로 이 전문적인 검사를 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외관 점검 시에는 여러분 교재 99페이지 이후로 보시면요. 사진하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사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꼭 그걸 따라 하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그 전원 품질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원이 제대로 품질이 좋은가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전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한테 의무를 주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실제 전원 분석기, 품질 분석기를 가지고 사용해 보셨던 현장에 보시면 전원 분석기가 기계 제조회사마다 사용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계측이 가능한지 저희도 장담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략의 흐름은 기준은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점검을 한다라는 거지 그 기기마다의 조금의 특성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정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정전을 해서 이 점검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점검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거든요.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 열화상으로 한다면 열화상으로 찍었을 때 어떻습니까? 각 상마다 가지고 오는 온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의 편차가 크다라면 한쪽에는 과열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뭐 접촉부가 약하다든지 그러니까 나사가 제대로 볼트가 제대로 좋아지지 않다든지 이를 부부에서는 한쪽에서 과열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성 간의 열의 차이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정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기가 있다라면 장비가 있다라면 우리도 하실 수 있는 건데 안전기준은 명확하게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전 작업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정전을 하실 때의 순서, 그 다음에 복전을 할 때의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전 작업을 할 때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선임하셔서 그 자격자가 하신다라면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에서 이 상황들을 다 조치를 하시겠지만 실제 전기안전관리자가 어디 뭐 원거리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단지 안으로 올 수가 없다라면 간단한 복구 정도는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복전을 시킬 때 매뉴얼 자체를 보시면은요, 버튼, 리셋 버튼이라든지 동작 버튼 누르는 것들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전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셋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판넬에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 돌리는 방향 어디로? 또는 순서가 리셋 버튼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은 뭘 하고 정전시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서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뭐 A4 용지 코팅해서 붙여놓거나 아니면 판넬로 해서 이렇게 잘 해두신 곳도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비전문가가 그걸 읽고 해석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일반 직원들이, 관리자분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접근 방향까지 판넬에다가 이쁜 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정말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표지만 해주시는 것도 실질적인 그 시설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전기안전관리자가 정전됐어요 띄우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까지 만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그 기준도 명확하게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적외선 열화상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측정하는 각 상별로 온도 편차가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그 기준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ED 케이블 ABS 측정했는 거, 뭐 MOF 점검했는 거, 그다음에 PT, 그다음에 바우퓨즈 점검했는 거. 열화상 측정기로도 충분하게 이 지나가는 상에서의 문제 정도는 검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찌 보면 열화상 측정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측정기는 분기 점검 사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번 한전에서 와서 공짜로 해주는 건 그건 의무사항을 다 이행한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화상 측정기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대여하는데 뭐 한 10만 원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점검하시는 순서, 매뉴얼, 그 다음에 교육하시고 난 다음에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전시 대처요령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순서가 복잡하죠. 복전시까지 보니까 직원들도 이거 정전 났을 때 심장 벌렁벌렁 뛰고 있는데 이거 다 못 읽어봐요. 그래서 순서라든지 이거는 훈련에 의해서만 여러분 현장에서 직원들이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됐을 상황에 직원들이 훈련하시는 것도 한번 훈련해보는 것도 안전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전시 대처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전이 되면 이쪽에 있는 계기가 전부 다 제로입니다. 요즘은 뒤쪽에 디지털 사진이 있네요. 다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정전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게 정전이 잠깐 동안 뭐 순간 정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구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V12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유구열 동작 리셋 버튼을 눌러주고 다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떨어질 때는 차단이 될 때는 검출을 해내가지고 자동으로 떨어지지만 복구를 시켜줄 때는 다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의 순서들도 기록해 주시고요. 요즘은 아날로그 방식은 이렇게 아래쪽에 계전기도 보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기가 들어왔구나 확인되면 수동으로 V12까지 복구를 시켜주시면 한전적으로 해서 회로가 형성이 되겠죠. 여기 디지털 방식입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디지털 방식도 리셋 버튼 누르고 확인하시는 것까지 다 똑같으니까 이런 데다가 여기에 뭐 리셋 버튼 1번 여기에서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한전 쪽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 3번 뭐 이런 식으로 버튼 번호 순서 번호를 붙여주시는 거 그 다음에 훈련해 주시면 충분하게 여러분이 없더라도 간단한 복전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판 읽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다 명판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명판을 읽고 계시면 대개 다음번 시설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응급 상황이 됐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누전 차단기라고 보도록 할게요. 보통 3350AF라고 하면 프레임, 틀의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팬들 자체가 이 프레임 크기에 딱딱 맞춰서 있기 때문에요. 프레임이 50프레임, 30프레임 했을 때 프레임 크기가 맞지 않으면 여기에 끼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부분에 그걸 사기 위해서는 이런 프레임 크기 전격 전압 얼마까지가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전격 전류 정류는 50A까지 차단이 가능하고요. 전격차 최대한 얘가 차단할 수 있는 것은 5K까지 가능하다. 이런 명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명판, 그 다음에 변압기 명판도 있어요.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명판을 다 읽으실 필요도 없고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변압기가 어떤 모델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얘를 구입할 때는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얘는 보수 이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시설물 이력관리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안전관리자가 바뀌더라도 다른 안전관리자가 왔더라도 충분히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전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집중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현장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3시간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